안녕하세요 여러분. 뜨끈뜨끈 나의 젖 몽골어 강의를 가르치게 된 홀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몽골어 공부를 할 건데요. 총 강의는 25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1강 몽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몽골어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몽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몽골어 특징 그리고 몽골어 기초 표현들 마지막으로 몽골어 알파벳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몽골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네, 세계의 전복자인 징기스칸 그리고 넓은 조원에서 말 타보기 가보신 사람들이 알겠지만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몽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몽골 국기 사진입니다. 몽골 국기는 전체적으로 자유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색깔을 보면은 빨간색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은 사랑과 승리를 의미하고 하늘색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 무늬가 있는데요. 이것은 몽골어로 서염이라고 합니다. 서염. 네, 한국어로 연대라는 뜻입니다. 네, 서염은 바로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의 면적을 보시면은 이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카자흐스탄을 이어서 2위 정도이고 잘 모르시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보다 16배 정도 땅이 큽니다. 네,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보시면 몽골어가 따로 있습니다. 몽골어를 몽것힛이라고 합니다. 네, 수도는 울란바토르이고 종교를 보시면 절반 정도가 불교를 믿습니다. 이어서 몽골의 지도 사진입니다.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바로 외몽골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몽골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외몽골을 아르몽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바로 중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이것을 몽골 사람들이 어울몽골이라고 합니다. 네, 어울몽골은 남쪽 몽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국명을 보면은 몽골을 몽고리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자명을 몽고라고 쳤는데요. 몽골인들이 몽고라고 부르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가 아니고 몽골입니다. 네, 몽골국을 보면은 몽골이었습니다. 줄여서 돈칭이 몽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눠졌나요? 역사를 보면은 만주 첫나라 때부터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만주 첫나라는 몽골어로 만주 칭오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몽골인들은 몽골의 풍습 그리고 문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몽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11년까지는 220년 동안에 몽골 사람들은 만주 첫나라 밑에서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에 1911년에 몽골의 왕인 뻑뜨칸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후로 러시아에서 또 지원을 많이 받아왔고 몽골인들은 독립권도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몽골의 행정구역 사진입니다. 몽골은 행정구역을 에막이라고 불러요. 총 울란바토르시 외에 21개의 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보면은 고비 사막이 있고 북부 지역을 보면은 조원과 산이 있습니다. 네, 주요 관광 지역들을 제가 몇 가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흡스쿨 호수라고 있는데요. 흡스쿨 노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이칼 호수처럼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관광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지도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리고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는 바로 옆에 오스라는 알막에 있는 오스 호수입니다. 네, 크기를 보면은 제주도보다는 2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관광지역으로는 울란초토성 북부랑 하르허릉, 네, 몽골의 옛날 수도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2개의 지역을 보려면 여기 우울한갈 알목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몽골의 헝걸 일시스 그리고 바이은작이라는 모래사막이 있습니다. 헝걸 일시스는 몽골의 가장 큰 모래사막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수시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바이은작. 왜 바이은작이냐? 그러면 여기에 바이은작이라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이은작이라고 불러왔고, 여기 가보시면 바위와 빨간색 모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22년에 이곳에서 수많은 공룡의 뼈와 알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2번째의 공룡 화석 발굴지이기도 합니다. 네, 지역 사진에서 보면은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문거울 알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몽골의 가장 높은 산을 가져왔습니다. 몽골의 가장 높은 산은 아스타이 다웡 뻑트. 네, 이것은 바로 명칭이 아스타이 산맥이고 높이가 4,374m입니다. 지역 사진에서 보면은 바로 아까 큰 호수가 있었죠. 그 옆에 마영울기라고 알막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각 지역 센터 이름과 울란바토르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몽골은 여기 울란바토르시 외에 총 21개의 알막이 있는데 알막마다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흡스쿨 호수가 있었죠. 흡스쿨 알막의 센터는 여기 무릉허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르넛 알막 있죠. 더르넛 알막의 수도는 여기 철바승허트이라고 명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문거울 알막 있죠. 우문거울 알막의 수도는 다승자트허트, 네, 다승자트허트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시는 영어로 울란바토르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줄여서 UB라고 표시했습니다. 네, 울란바토르의 뜻은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울란바토르시의 역사를 볼게요. 울란바토르시의 역사는 1639년부터 59년까지는 이름이 우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706년부터 1911년까지는 이흐후레였다가 1912년부터 1921년까지는 니슬후레였습니다. 그리고 1924년부터 전통적으로 울란바토르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밑에 사진을 보면 현재 울란바토르시의 사진입니다. 울란바토르시는 구역이 총 9개가 있고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인구를 보시면 몽골의 총 인구는 300만 명인데요. 절반 정도가 울란바토르시에서 삽니다. 네, 다음으로 몽골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샤머니즘이 존재해왔고 옛날에는 총 인구의 90% 정도가 라마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은 징기스칸 때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100만의 인구로 아시아와 유럽을 휩쓸며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던 몽골 남자들의 50% 정도가 라마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후로 몽골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래픽을 보면 몽골의 현지인들의 신앙자 분포입니다. 보시면 절반 정도가
불교를 믿고 40% 정도가 무교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이슬람, 도속 종교, 기독교 신앙자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옛날 몽골의 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쪽은 터키어의 위구르 문자를 13세기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네, 현재도 내몽골에서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문자는 몽골어로 몽골 삐축이라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위구르 문자를 배웠는데요. 몽골 삐축이라고 어떻게 쓰냐고 하면 세로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됩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몽골 삐축.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릴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은 옛날부터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1924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뒤로 그릴러가 몽골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어 알파벳은 러시아 알파벳과 똑같지만 어순이 완전 다릅니다. 다음으로 몽골어 특징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몽골어는 오랄 알타이어족이라서 어순이 한국어와 똑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보시면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동사가 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비 잠드 할 때. 네, B는 바로 주어고 잠드는 목적어, 할 때는 동사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몽골어를 좋아한다. 이것은 비 몽골 히신트 또르다. 네. 다음으로 제가 몽골어 기초 표현들 몇 가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한 번씩 볼까요? 안녕하세요는 몽골어로 셈베노. 그리고 안녕 있는데요. 안녕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노. 네, 다음을 보면 셈베차노. 이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몽골어로 바이르사. 안녕히 가세요는 몽골어로 바이르테. 네,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는 몽골어로 오치사레. 네. 마지막으로 몽골어 알파벳을 배울게요. 몽골어 알파벳은 총 3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간 덧가라고 합니다. 자간 덧가. 네, 러시아어 길자에 어와 우라는 기호를 초과한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바로 모음인데 13개의 모음이 있고 자음이 20개, 그리고 보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냐고 하면은 제가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 아, 베, 회, 게, 떼, 예, 여, 제, 이. 이것은 이인데요. 판이입니다. 네, 몽골어로 하가스이라고 합니다. 하가스이. 다음은 카, 이스, 인느, 오, 페, 이르, 이스, 대, 오, 우, F, 해, 제, 최, 이시제. 네, 여는 보호가 2가지 있다고 했죠. 여는 보호가 있고 다음은
이인데요. 이것은 에루깅이라고 하는데 남성 하나만 들어가는 이인데요. 약간 의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음 보호가 있고 요, 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골어는 필기체와 인쇄체라고 두 가지 있는데 인쇄체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입니다. 그리고 필기체는 몽골어로 비치미스 우스기라고 하는데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쓰냐고 하면은 제가 몇 가지만 써드릴게요. 먼저 대문자 아, 소문자 아, 대문자 빼, 소문자 빼, 대문자 빼, 소문자 빼. 네, 마지막으로 깨, 대문자 깨, 소문자 깨.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알파벳을 본격적으로 배우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